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갑자기 나를 피할 때 그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저도 올해 72인데 살면서 이런 일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시죠? 제 친구 순자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순자씨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초등학교부터 함께 다닌 친구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집에 찾아갔더니 순자씨가 얼굴을 못 들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순자씨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저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친구가 나를 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더 센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서로 힘들어도 털어놓고 의지했는데 나이 들면서는 창피한 일이 생기면 숨기려고 하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자식 문제가 생기면 더욱 그래요. 저희 또 다른 친구 영희 씨는 남편이 치매에 걸렸는데도 한참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치매가 뭐 창피한 병인가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질투심이에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어서도 질투심은 있어요. 내 친구가 나보다 잘 살거나 자식이 더 성공하거나 하면 은근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미자 씨라고 있는데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축하해주고 좋아했는데 자꾸 자랑을 하니까 나중에는 만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피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세 번째는 오해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귀도 어두워지고 말도 잘못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제 친구 정숙 씨와 다른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을 정숙 씨가 진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날 제가 정숙 씨 옷을 보고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뒤에 나이에 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는 앞의 말만 듣고 뒤에 말은 못 들었나 봐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제가 자기를 늙었다고 놀렸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를 피했어요. 네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곳이 하나둘씩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픈 걸 남들이 알까봐 걱정해서 만나기를 꺼려해요. 특히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더욱 그래요. 제 친구 옥순 씨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한동안 모든 사람을 피했어요. 치료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도 빠져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 문제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가족 간의 문제도 많이 생기죠. 며느리와의 갈등이나 자식들 간의 다툼 같은 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재산 문제로 다퉈서 한동안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그때 모든 모임을 다 빠지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6번째는 성격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는데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뇌의 변화나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7번째는 새로운 관계 때문이에요.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존 친구들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새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하면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8번째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오래된 친구일수록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도 나이 들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학창시절의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빼앗아간 일을 40년이 지나서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9번째는 생활 패턴의 변화예요. 은퇴하고 나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일할 때는 바빠서 못 만났다면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어색해져서 피하게 되는 거죠. 10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더 확고해지잖아요. 젊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못 참겠는 경우가 생겨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자식 교육관이 다르거나 하면 만날 때마다 부딪히게 되니까 아예 만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연락해 보세요. 전화나 문자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만약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편지를 써보세요. 요즘 누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더 진정성이 전해져요.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걱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마음도 전해보세요. 만약 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피하고 있다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제안해 보세요. 돈을 직접 주겠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함께 산책을 하자거나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 먹자거나 하는 식으로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재촉하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가끔씩 안부 인사 정도만 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공통 친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캐묻지 말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 친구가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취미 때문에 멀어진 거라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친구가 계속 피한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인생이 길다 보니까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모임이나 동호회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70이 넘어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생각이 젊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것도 좋아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순자 씨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요. 순자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더 가까워졌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숨기지 말고 털어놓으라고 했더니 순자 씨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서로 더 의지하는 사이가 됐어요. 순자 씨 아들 빚 문제도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때 깨달은 게 친구 사이에는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친구를 잃는다는 건 정말 큰 손실이에요.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정리해야 할 관계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제 친구 영희 씨 이야기도 해볼게요. 영희 씨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영희 씨가 모든 사람을 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친구들이 영희 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영희 씨 집에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남편 간병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영희 씨가 부담스러워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고마워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영희 씨 남편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영희 씨는 우리 모임의 중심인물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예요.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사정이 복잡해지잖아요.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의 변화도 인정해야 해요. 젊을 때의 모습만 기대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활발했던 친구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그 친구만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연락하고 한 사람만 계속 베푸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한쪽이 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균형이 맞아야 해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해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우정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친구와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 오히려 사이가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하다가 작은 일로도 크게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친구가 나를 피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 흉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SNS에 은근히 비꼬는 글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요즘 나이 든 분들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면 당사자가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무리해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 압박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공통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중간에서 설득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연락하는 게 좋아요.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조급해 하지 마세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혹시 내가 친구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세요.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친구가 있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친구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 길다 보면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끝까지 노력해 볼 가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진심이 통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저희 순자 씨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도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친구가 나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에도 열려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70이 넘어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지금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예요. 저희 순자 씨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서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 소중한 인연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